취임한 28번,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핵심은 AI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첫 마디는 다름 아닌 이것이었는데요. 좀 허전하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좀 허전하다. 국민의힘 의원석을 바라보며 한 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제1야당. 대신 로텐더홀 계단을 채웠습니다.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 이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은 반쪽짜리로 끝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나란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약 22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주요 발언을 1분으로 간추려봤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하면서 장례를 잠깐 쳐다보고 다시 연설문을 봤거든요. 그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은 보이콧 상황을 조금 보고 즉흥적으로 넣은 것 같기도 해요. 불참했고 사실은 예산 통과라는 거는 예산이라는 거는 국회한테 주어진 굉장히 큰 권위잖아요. 거기에 그 제1야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내진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안 듣는 것 그리고 아까 로텐덤홀에서 약간 들렸던 그런 그 안 좋은 단어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국민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당이 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에 시작할 땐 그래도 멀쩡했잖아요. 그때 예산 시정연설을 한 게 있어요. 첫 해. 그때 당시 민주당 제1야당도 불참했거든요. 그래서 반쪽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사실 양쪽 다 받아야 된다.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일을 되돌려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꼭 국민의힘만의 잘못인지 정치권 전체가 다 져야 되는 책임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힘 측이 벌인 로텐더홀 침묵 시위,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일종의 보이콧 시위를 했는데 마스크를 썼다는 건 말을 안 하겠다는 건데 소리가 지르는 게 아까 저희도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꺼져라, 웃지 마 이런 약간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는데 정광재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2022년에 정권이 바뀌고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데 거대 민주당이 아예 보이콧하고 참석하지 않았죠. 2023년에도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때 국회를 찾았습니다. 당시의 민주당의 모습,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보였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침묵 시위하고 피켓 들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예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와서 대독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뭐 상당히 지금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오늘 국민의힘도 물론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 몰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시정연설에는 와서 참석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뭐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이었다면 당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석할 수 있도록 뭐 하는데 제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원색적인 말들, 뭐 꺼져라 이런 말들은 사실 국가의 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이 보기엔 정치적으로 대단히 좀 어리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정연설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평소보다 목소리가 상당히 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에서 좀 피곤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피곤한 이유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실 수 있죠.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 전력을 다했던 경주 에이펙 큰 행사를 치르느냐고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많이 잠기고 피곤한 모습이 역력해 보이는 시정연설이었는데 예. 그 모습하고 어쨌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내년도 1년 동안 정부가 쓸 예산안을 국회로 보내놓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그 시정연설을 하러 온 대통령에게 그전에도 피켓 시위를 하거나 불참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입에 담기 민망한 막말을 하는 야당? 이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애쓰고 있고 일이 되게 하려고 하는지. 근데 결국에 정치 행위라는 것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를 늘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건데 저 국민의힘은 글쎄 저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의 눈에 제1야당이 더 불쌍해 보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행동을 해야지 저렇게 어깃장 놓고 꺼져라. 저건 누군지 가려갖고 별로 평소에는 활동을 못합니다만 예. 국회 윤리특위에 좀 제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 저건 분명히 선을 넘어도 훌쩍 넘은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계속 자살골만 넣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꾸벅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이 좀 거친 말이 나와서 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자세히 뜯어보면 인공지능 AI가 28번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12번, 산업, 투자 이런 순이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인공지능 시대를 강조를 하면서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공을 나란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의식한 그런 발언일까요? 예, 저는 대선 당시가 떠올랐거든요. 예. 박정희의 공약이건 김대중의 공약이건 국민을 위한 것이면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치 그때를 연상케 하는 오늘 그 연설문의 일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박정희, 김대중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 100년을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년 예산의 원년으로 이제 삼는다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AI 예산도 10조 넘게 책정을 했고 특히 지난 정권에서 R&D 예산 정말 엄청나게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가 정말 몇십 년을 후퇴했다. 또 인재들 다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폭 조정해서 35조 이상 책정한 것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해서 민생, 복지 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는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생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예산 관련 시정연설에 저런 식으로 보이콧하고 무슨 근조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건 굉장히 안타깝고 현실을 여전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오독과 오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보이콧을 하면서 든 피켓을 보면 추경호 의원 영장 청구 관련해서도 항의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특검이 청구를 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론이 가능한데요, 이재용 의원님. 근데 지금 특검 3대 특검이 출범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거대 여당으로서 이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이 특검에 대해서 굳이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치를 뭐 계속 지난 수년간 수십 년간 지켜본 걸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명분을 쌓아놨지만 물밑에서는 결국에는 야당 압박용, 적 내치는 압박용으로 특검이 악용됐다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특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추경호 의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저분이 과연 그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느냐, 그 적극이라는 걸 어떻게 법리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추경호라는 사람 자체가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엄을 막아야 되는 거기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내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국민적 비판과 뭐 모든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예.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핵심 세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야 뭐 앞으로 이제 영장 청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보이콧하는 거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늘 봐왔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정강재 대변인도 말씀드렸지만 22년 시정연설에 당시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 보이콧했었고 그 다음에도 비슷한 유사한 행위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뭐 김영남 의원님하고 동의하는 부분 하나, 진짜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했으면 그 마스크 쓰고 현장에 있었으면 더 압박이 갔을 것 같아요. 네. 의석에 앉아 있으면. 의석에 앉아 있으면 차라리 보기 싫은 사람도 없으면 말하기 더 편했겠죠. 근데 한 100여 명 되는 의원들이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듣고 있으면 그게 더 압박이 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전술과 전략적으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시정연설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만난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애쓰셨다라고 말하니까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뵙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또 갖가지 해석이 달렸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고 이게 경고 차원이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기 때문인데요. 김영남 의원님, 네. 이 재판중지법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꽤 수위가 높은 어조라고 할까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상 경고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뭐 정당에서 결정할 일이죠. 근데 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대통령일 수도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제지를 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 이른바 재판중지법 얘기가 나왔을 때 도대체 저런 입법을 왜 한다고 하는 건지 저 스스로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중지는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일반적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인데 그걸 입법을 하게 되면 입법이 돼서 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중단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식적으로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경고의 의미를 담았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주로 어떤 입법을 놓고 당정 간의 조율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비공식
회의에서 뭐 입법의 필요성 내지는 뭐 상황을 봐서 추후로 미루자든지 불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는 참 이례적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3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전에요. 이거 이제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후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정광재 의원님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당정 간의 관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대통령에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청해서 내려와 기자회견을 한 거죠. 저는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이번 국감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맨 처음에 불거진 게 당에서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원래 관례대로 나와야 하는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나오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논란이 불거졌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이고 싶은 거 그런 욕심이 작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버했다라는 평가를 대통령실로부터는 받는 거죠. 지금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지 언제든 재개되면 유죄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뭐 헌법수호법이나 국정안정법이라는 좋은 미사역으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누구보다 먼저 알고 민주당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지시킨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정 의원님. 앞서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을 좀 빌려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보다 사실 여당이 더 싫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피곤해서 진짜 에이펙 잘했는데 끝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하지도 않던 이런 무리한 법안 추진하고 있는 여당 지도부가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6개월도 채 안 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거는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뭐 여당 패널들이라든지 여당 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상당 사석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뵙거든요. 그래서 과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끝으로 김유정 의원님. 당대 엇박자 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과 대통령실이 조금 더 조율을 좀 세심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뭐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루 사이에 이 정책이 뒤집혔다는 거, 그게 당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오전에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오후에 다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세기를 박으면서 강도 높게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비슷한 어떤 실수, 혼란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드리는 이런 모습은 결코 정권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물밑 조율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두 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